지하 잇몸병 원인은 크라운입니다. 26번, 27번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씌워놨는데 여기가 잇몸뼈가 파괴되고 있어요. 이렇게 놔두면 크라운 했다가 결국 임플란트를 하게 되죠. 자, 어떤 사연인지 보도록 하죠. 환자를 바꿔서 지구인 SM1953 환자를 보도록 하죠. 자, 요 환자는 26번, 27번에 멀쩡한 생리했다가 신경을 죽이고 약을 넣어놨어요. 여기 신경치료를 하느라 구멍을 뚫은 모양이네요. 신경치료를 당하고 나서 크라운까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이 돼버렸는데, 자, 2013년이에요. 크라운을 이렇게 한 치아에 잇몸뼈 안 놓고 멀쩡하죠. 여기도 멀쩡하죠. 그로부터 5년 뒤에 잘 보세요. 이쪽에 16번, 17번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여기는 녹아버렸어요. 이미 잇몸뼈가 녹아서 흔들거리는 정도가 심해지면 그거는 교합 조정을 해서 살릴 수 없어요. 빼고 기둥 세워서 최종 보초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임플란트로 마무리를 했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크라운을 안 씌웠어야죠. 아, 그리고 크라운을 안 씌우면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처음에 신경치료할 때 치과 의사들은 교합면을 삭제를 하거든요. 충격받지 말라고. 근데 이거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교합면을 볼록하게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신경치료를 해서 신경관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안에를 채워요. 기둥 레진으로 채워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제 영상 신경치료 시 교합 삭제가 안 좋은 이유, 요 설명한 영상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신경치료를 해서 신경관이 보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교합면을 삭제하지 말고 교합면 삭제 없이 안에다가 기둥 레진으로 채워요. 이렇게 이제 채우면 교합 정보가 살아있어요. 뒤에 27번 자연치처럼 26번도 신경치료하고 나서 교합 정보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교합면이. 이게 좋은 치료죠. 이걸 깎아서 26번처럼 교합면을 만들 수 있는 치과 의사 있으면 저한테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당신이 크라운을 하기 전 교합을 크라운을 한 이후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지 바이트로 그거 한번 증명해보세요. 크라운 교합을 제대로 만들기가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그냥 크라운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크라운 씌우고 결국 잇몸뼈 녹아서 임플란트 심고 임플란트를 하는 치료비가 2배로 나오죠. 억울하죠. 처음부터 자연치 상태에서 교합 조정만 했으면 멀쩡한 상태로 썼을 치아를 치과 의사에게 잘못된 치료를 받는 바람에 크라운하고 또 잇몸병 생겨가지고 또 임플란트하고. 오늘의 환자를 보도록 하죠. 크라운을 씌운 26, 27번은 흔들거리고 잇몸염증이 발생했어요. 자, 이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자, 치아 번호가 좀 잘못됐네요. 26, 27인데 이 크라운 씌운 치아만 잇몸병이 생겨가지고 노랗게 잇몸염증이 생겼죠. 다른 치아들은 이렇게 농이 안 나와요. 이 치아만 그래요. 이 환자 다른 치아들은 이렇게 노랗게 농이 나온 치아가 없다니까. 크라운 씌운 2개만 그렇다니까. 왜 그래요? 교합 충격에 의해서 이 치아가 흔들거려. 흔들거리면 여기에 공간이 생기면서 세균이 서식할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아, 이 환자가 무슨 이를 안 닦아서 잇몸염증이 생겨. 그럼 환자가 뭐 크라운 한 대가 임플란트가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는 이를 안 닦고 여기는 이를 닦고 막 그런 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잇몸병의 원인이 세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신이죠. 미신. 비과학적이고 반지성적인 소리죠. 자, 이 교합 구조도 좋아요. 보세요. 완벽하죠. 3, 4, 5, 6번까지 A 교합점 다 나오고 교합 유도 나오고, 좌측도 3, 4, 5, 6번까지 A 교합점 다 나오고 교합 유도 나오고, 이렇게 교합 구조가 완벽한데 잇몸병이 생겼다? 이거는 치과 의사가 교합을 엉터리로 만들어서, 아니 만든 게 아니라 교합을 파괴한 거죠. 그러면 이걸 뜯어요. 뜯어서 봤더니 안에 아말감 코어가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하는 스타일로 크라운을 하고 교합을 엄청 잘 맞추면 교합력이 누적돼서 여기 내부 균열이나 2차 충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말감 한 걸 뜯어내고, 여기 뭐 신경관 하나, 둘, 세 개, 여기도 하나, 둘, 세 개 보이네. 그래서 여기다가 기둥 세우고 안에를 레진으로 채웁니다. 안에를. 사실은 이 치아를 이 바깥면을 깎아서 크라운 자체를 안 하고 여기만 채웠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기둥하고 레진을 채우고 나서 이렇게 크라운을 합니다. 이 안쪽에 훅은 가접착한 상태에서 써보라고 있는 거죠. 뭐 이쪽은 임플란트를 했고요. 자, 이쪽 임플란트 한 이야기 조금 보여드릴게요. 조명희 원장이 그 임플란트 수술을 얼마나 잘하는지, 초고수의 실력이 뭔지 좀 보여드릴게요. 2017년 1월 12일 날 여기 심은 사진이네요. 발치 즉시 임플란트죠. 잇몸뼈가 안 좋은데 이걸 빼고 심었단 말이에요. 1월 12일 날. 그러니까 여기는 뼈 이식 비용이 조금 받아야 되고 여기는 받으면 안 되죠. 정상적인 잇몸뼈에다 심는 거니까. 그래서 수술을 하고 6주 뒤인 2월 23일 날
기둥을 올리고 6주 만에 여기 수술 자국 보이죠? 2차 수술한 수술 자국. 그래서 6주 뒤에 임플란트 골유착 성공시키고 임시치아를 해서 여기 교합지가 물리잖아요. 밥을 먹게 했어요. 발치 즉시 임플란트 하고 6주 만에 밥 먹게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이제 골유착이 빠르면 4주 만에도 되는데 조금만 더 2주를 여유를 두고 한 달 반 만에 밥을 먹게 했어요. 임시치아로 밥 먹게 하고 빨리 여기를 밥 먹게 해야 반대측 26, 27번이 빨리 잇몸이 살아나죠. 이쪽에서 힘을 받아줘야 왼쪽의 치아를 빨리 살리니까 빨리 한 거예요. 최종 상악 보철이 완성된 모습이죠. 여기 좀 간격이 있어서 크라운을 우리 기공소에서 3개 형태로 나눴고 여기는 BFM 훅을 잘랐죠. 그래서 25번 치아에 크라운을 하면 과잉 진료죠. 여기 부분 파절되면 놔두세요. 레진도 하지 말고 놔두세요. 왜 멀쩡한 치아를 깎아가지고 크라운을 씌우려고 다들 미친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치아가 더 안 좋아지죠. 놔두고 음식물이 들어가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레진으로 살짝 막으면 됩니다. 자, 이 환자가 2016년 12월 29일, 그러니까 외우기 쉽게 2017년에 왔다고 합시다. 그래서 2017년에 온 환자가 한 6월 20일쯤에 최종 보초를 하고 마무리한 상태죠. 최종 보초는 조금 늦게 해요. 왜냐면 임시치아 상태로 일단 교합을 안정화시켜서 밥을 먹으면 되고요. 골 유착이 조금 더 완전해진 다음에 최종 보초를 해주는 게 환자에게 좋으니까. 자, 잇몸뼈 상태 이 정도거든요. 2017년. 자, 완성하고 나서 바이트를 찍어봐야죠. 자, 환자는 교합 바이트 검사로 크라운 품질을 확인하세요. 26번, 27번 품질 확인해보세요. A, B, C 교합점. 굉장히 잘 물리잖아요. 거의 뭐 역대급이네, 이거는. 하악에 36번의 임플란트 홀. 그 구멍만 없었으면 이게 자연치라고 해도 믿었겠죠. 성형 수술의 최고의 경지는 뭐죠? 수술을 한 것 같은 흔적이 안 남는 거죠. 치과 치료의 최고의 경지는 뭐죠? 바이트를 찍어서 교정을 했든 크라운을 했든 흔적이 안 남아야 돼요. 바이트가 자연치 같아야 돼요. 26번 교합이 A, B, C 교합 완벽하죠. 27번 좀 아쉽긴 한데 26번만 잘 물리면 돼요. 이거 뭐 큰 의미가 없어요. 16번 보세요. 굉장히 잘 물리죠. 그렇죠? 그래서 흔적이 안 남는 정도로 여기 뒤쪽 7번은 조금 아쉽긴 한데 6번 잘 물리는데 목숨 걸어야 돼요. 하악 보죠. 하악 L 바이트. 바이트를 찍어서 자연치처럼 구멍이 뚫려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구멍 정확하게 뚫리잖아요. 36번. 자, 여기 46번도 잘 물리잖아요. 왜? 제가 16번 임플란트 보초를 완벽하게 잘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죠. 잘 물리죠? 네, 잘 물리죠? 근데 이렇게 구멍이 잘 뚫려도 낫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오링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근육 반응 검사까지 완벽해야 완벽한 거죠. 근데 여기 근육 반응 검사 양쪽 다 통과했어요. 5년 2개월 뒤에 2022년 1월 10일 날 잇몸이 유지가 되고 있죠. 딴 치과에서 이거 얼마 못 씁니다. 어차피 안 되니까 빼고 임플란트 심으세요 라고 한 거 다 거짓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 잇몸병 원인은 크라운이에요. 잇몸병 원인은 크라운이니까 크라운 자체를 하지 마세요.